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고요. 2019년 10월 12일인데요. 올해 강남 아파트 4채 중 한 채는 지방부자가 샀다. 이게 큰 제목입니다. 근데 이게 봐보니까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제가 백수 시절에 우리 이제 뭐 저도 호남에 있습니다만은 또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고 또 없는 사람들은 그저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미워하는 성향이 있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백수 시절에 그 노무현 대통령을 뽑으면 좀 세상이 바뀔 것 같은 그런 것. 그래서 하여튼 제가 뭐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대통령 선거 날이었었는데 하여튼 자흥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압구정역에 내려서 뭐 거기까지 죽으라고 뛰어가서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를 하려고 했었던. 근데 그때 당시에 어찌 됐든 자 뭐 좋은 의도로 했든 뭘 했든 간에 그때도 어떤 현상이 벌어졌었냐면 노무현 정권 때 뭐 좋은 의도로 여기저기 뭐 했죠. 그 좋은 의도로 한 그것도 좋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 중에 하나가 혁신도시잖아요. 혁신도시 때 거기서 보상금이 많이 풀렸죠. 그 보상금 많이 풀려서 보상금 받은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그렇죠. 서울에다가 아파트 엄청 샀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때도 근데 노무현 정권 때도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규제 정책을 엄청나게 펼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탄생 이래로 아주 뭐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쳤죠. 지금도 또 규제 정책이 강력하게 펼치죠. 규제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없어 봐서 부모님이 가난하고 없어 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랑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정부의 그 의지를. 근데 결과는 이게 좀 거꾸로 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죠. 이번에도 봐보면 이게 정부가 규제를 자꾸 가하면 어떻게 돼요? 규제를 자꾸 가하면 코스트 비용은 규제만큼 그것을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규제를 또 규제라고 말하면 나쁜 거고 표현 자체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안정화 아니면은 뭐 정상화 뭐 하여튼 뭐 이제 표현이 어찌 됐든 건물을 짓다 보면 건물도 우리는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뭐 규제 없애기 혁신위원회 뭐 이렇게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규제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왜 규제는 늘어나냐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지 간에 규제는 늘어난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는 늘어난다. 이게 제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죠. 원래 공무원이 10,000명이 있으면 할 일을 15,000명 채용해봐요. 그러면 15,000명 봐보십시오. 10,000명이 있을 때 일감이 너무 직원이 공무원분들이 너무 일감이 많아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찮아. 내가 야근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일을 막 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직원을 많이 뽑아놨어요. 공무원분들을 엄청 뽑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 월급만 축내는. 그래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일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규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규제를 위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냐면은, 좋은 의도로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물을 이제 제가 이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항상 건물에서는 뭐가 난다? 이 조그마한 건물 같으면 별로 사고가 안 나는데, 건물이 커져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꾸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뭐 화재 사고도 나오고 건물이 뭐 무너지기도 하고 붕괴가 나기도 하고 뭐 낙상 사고도 나오고 뭐 심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리고 건축학과 교수라든지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건축 관련 행정청은 보통 건축학과 교수분들이 건축물 건축물 그 허가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내줍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그분들도 뭐 일감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추가로 시킵니다. 이것을 뭐 더 해라, 저걸 더 해라, 이거는 좀 안전에 미흡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뭐 설치하고, 이번에 무슨 불 한 번 났는데 죽었네 그러면 설치하게 되고, 뭘 또 화재 도망치게 해주게 되고, 또 장애인 단체가 뭐 나와서 야, 이 정도 큰 건물인데 왜 장애인 관련 시설이 없냐, 장애인 시설을 뭐 1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채워라, 뭘 해라. 이게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코스트 비용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건축물에 대한 코스트 비용 규제는 당연히 가해질 수밖에 없고, 건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 정부가 이게 모든 정부는 규제를 이렇게 하는데, 이 자상향의 정부는 규제를 더 급격하게 과격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는데 어디가 더 올라?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발전된 서울에서도 더 발전되고 더 강화된 어디만? 그렇죠. 강남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방에 있는 현금 부자들이 서울로 이렇게 원종 투자하게 된다. 지금도 제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오시면 이제 돈이 꽤 막 현금 20억, 30억 가시고 계신 분들이, 대충 제가 사장님한테 현금 뭐 얼마 가지고 있으면 물어보지는 못하죠. 그분들도 고생하는데. 근데 대충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상가가 한 3개, 뭐 광주에 있는 데만 해도 아파트가 한 2개, 뭐 여기저기 토지고 몇 필지, 대충 계산해봐도 이분이 한 2, 3, 40억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제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서울에 그 재개발 것을 뭐 이렇게 계속 막 문의를 하셔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필지를 놔둬놓고 서울 지도를 넣어놓고 이렇게 어디가 뭐 좋겠는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이제 설명해 주면서 거기를 하시라고 합니다. 본인이 뭐 노원구 것도 하고 뭐 어디 것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성남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서울대 옆에 있는 거기도 뭐 추천해보고, 뭐 이게 여기저기 막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낫겠는가 뭐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제 사무실만 와서도 그러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무실에 와서도 많이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걸 가지고 제가 공동 중개는 할 수는 없고 해서, 어차피 이제 저는 그 강남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제일 좋겠다라고 그냥 추천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노원구 재개발 쪽보다는 서울 강남하고 가까운 성남이 훨씬, 분당 위에 있는 성남이, 분당도 엄청 성공화된 것을 뭐 인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성남 구도시가 지하철도 다 뚫려져 있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어차피 제가 그런 물건을 모르니 물건은 현지에 있는 성남 부동산에 가서 그냥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 보니까 올해 강남 아파트 4채 중 1채는 지방부자가 샀다네요. 서울지방시장 양극화. 그러면 다음 정권 때도 이게 풀리겠죠. 이 우파 정권은 규제를 좀 풀어주잖아요. 널널하게 풀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투자를 하겠지만, 좌성향 정권은 규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쪼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좋은 데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그 똘똘한 한 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뉴스를 봐보면 서울 강남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한 4채 중 1채는 지방의 현금 부자들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고요. 서울의 핵심 지역에 대한 지방 투자자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높았습니다.
8월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서 거래되는 아파트 7,702채 중에서 1,806채, 23.4%가 서울의 거주자가 사들였고요. 지방 거주자가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율이 2017년 21%에서 2018년 23% 올랐고요. 강남구 경우 지방 거주자는 매입 비율이 2010년 22%에서 2018년 24%까지, 올해는 25% 가까이 다 되네요. 강남에서 2252채 중 555채 늘었다고 보네요. 서초구도 서울의 거주자 아파트 비중이 2017년에 18%에서 지난해 19%, 올해는 20% 늘었고요. 강동구 역시 2017년 22%에서 올해는 24%, 송파구만 2017년에서 21%에서 지난해 25%, 25.7% 올랐다가 올해는 23% 소폭 떨어졌네요. 서울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지방 가격 하락은 가격 양극화 때문에 지방 부자들이 자금이 강남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토지보상금이 더 많이 지금 풀릴 거 45조 풀린다고 그러네요. 이게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하고 또 비슷한 현상 벌어지겠죠.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서 자치감춘 3억 이하 전세물권이 없어져서 서민들 한숨이라고 그러네요. 귀지는 3억 미만 아파트 서울 전세 보면 2014년에 12만 채가 전세 계획인데 2만 한 9천 채. 그 다음에 2015년에는 10만 채 전세 계약 되는데 1만 한 6천 채. 2016년에는 10만 2천 채가 거래됐는데 1만 1천 채. 2017년에는 10만 5천 채 거래됐는데 8,700여 채. 2018년에는 11만 6천 채가 거래됐는데 3억 이하 전세는 8,200채, 8,200채 정도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가 부작용이 큰데 더 규제하자는 감정원, 이제 한국감정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계속 꽂아줘서 그 해외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들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이렇게 인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로 국면전환 보고서를 통해서 해외 주요 선진국 주택 경기 순환 상승세로 이렇게 됐다고,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다시피 규제를 막 더 강화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가격은 더 많이 튀어오를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